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66페이지 2번 육친 기타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우선 우리들이 공부한 이런 육친은 상담자들이 묻지 않으면 자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내용 같으면 모르는데 좋지 않은 내용은 묻지 않으면 말할 필요는 없다. 먼저 사생자를 보시겠습니다. 사생자. 부명, 모명, 부암. 명암이죠, 명암. 명암. 투간, 당뇨, 무혼잡, 불투간, 혼잡, 이런 것들이 암이죠. 그 다음에 정위, 정위에 있지 않고 연주에 휩싸여 가버리거나 혹은 일시 중에 있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가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 95, 기후, 병인, 무진, 무호. 주보를 취할 때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인후 화국이 있으니까요. 기토가 있고, 그래서 병화, 신금, 그 다음에 개수를 극하는 정화를 극하는 개수, 기토가 개수를 극하니까 신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육친 주보 취할 때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육친을 이제 보면 병화 편인이 모친입니다. 병정화 인수가 혼잡하고 병화 희신이니까 병화를 모친. 당령하고 투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모친은 명이죠, 명. 부성은 편재, 임수인데 진중에 임수 고신이 패구하고 기신, 개수가 혼잡. 정위에 있지 않으니 명분이 부정, 부암. 사생자가 되고 싶다. 임수가 부친인데 기신이고 임숙하는 무토가 따라서 부친성으로 보는 거죠. 기토를 제화하는 신금이 부친성입니다. 부친궁 병화는 희신이나 기토가 첩설하는데 유신금이 오화에 극을 입어 구궁이 어려우니 조력이 없다. 성과 궁이죠. 궁은 조력을 보는 겁니다. 궁이 기신인데 재화가 없거나 희신인데 극파다거나 취약하면 조력이 없다라는 거죠. 연주에서 부친성이 제어를 만나고 이게 신금이 유신금, 부친 무토 플러스 유신금이 부친성인데 인호화국으로 연에 있는 유금이 극을 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친궁은 병화인데 기토가 설하고 있습니다. 구궁이 없죠. 그래서 부친은 얕고 조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명조는 신묘, 을미, 계유, 기미. 묘미 목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신이 천간에 있죠. 그럼 당연히 간목이 격신이 되는 것이고요. 청용신은 신금과 정화를 제거하는 기토.
주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친은 정편인 중에서 희신을 보는데 오로지 편인만 있으면서 희용신이니까 신금편이 모친이죠. 연간의 투간, 더구나 멀기는 하지만 기토의 생을 얻으니 모는 명이다 이겠죠. 부친은 편제, 미토 중 정화 편제가 부친성, 을목을 설하고 신금을 극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대희대기입니다. 을목이 부친궁에서 격신 간목을 혼잡하니까 부암이죠. 아까 암은 뭐라고 했나요? 불투간, 드러나지 못하는 것, 혼잡, 이런 것들, 이 암이라고 했죠. 사생자를 지금 모명, 부암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 268페이지의 사주팔자를 보시면 무신, 경신, 무인, 정묘, 기요, 여기서 주부치용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묘유충, 인신충인데 금목이 충합니다. 그런데 금이 쇠하고요, 목이 왕하죠. 그리고 월에서 보면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강하죠. 그래서 격신은 비록 충이 있긴 하지만 간목, 그 다음에 간목을 돕는 것은 인중병화,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과 신금을 보호하는 기토, 이렇게 취합니다. 부모를 볼까요? 부모는 간목 정인 모친이 당령, 또 기유가 을목을 제거, 청하면 더욱 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는 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요신금 편제는 부친인데 기토도 신금을 돕는 글자죠. 그런데 기토는 월의 사지, 신금을 생하는 힘이 무력, 신령, 쇠하며 무기태 혼잡이 있고 묘목이 또 충이 있죠. 유신금은 지지에서 충을 보니 부암. 단순히 충을 본다고 해서 부암이 아니고요. 불당령, 쇠절 이런 것들입니다. 사생자이면서 출생 후 타인의 양자로 팔아 넘겨진 자. 인신충으로 부친궁 천간 무토가 경금 재성을 생하여 인선을 극하는 기신이죠. 궁기신. 편제가 시지에 있고 이는 타인의 이치이니 내외. 문호, 년시는 외입니다. 외. 돈을 받고 타인에 팔리는 것. 무친궁 인목은 대희대기. 신금의 충을 당해 격신이 파괴된다. 부모가 모두 나를 극하니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극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 생극에서 극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서출, 이런 요즘 시절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드물고요. 또 설사 이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도 묻지 않으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글자들을 추가해서 만약 극하는 재성이 또 혼잡, 다시 설하는 비급, 이 혼잡한데 식상으로 그걸 설하면 그것이 모친성이다. 만약 비견으로 설하는데 겁재가 또 혼잡되면 관살 혹은 식상으로 극설하는데 그것이 모친성이다. 명국의 모친성이 진과 혼잡하는데 가신이 앞에 있고 진신이 뒤에 있거나 혹은 청하게 하는
신이 연주에 있는데 부친이 모친궁에 있지 않으면, 진신이 모친궁에 있지 않으면 부정. 이때 원령의 진세에 가왕하면 이모의 상이다. 모친성이 진가가 모두 있고 그런데 거류가 없고 사주에서 머물고 있는 자는 모친이 둘. 진신이 오래 있으면 본처소생, 일시에 있으면 이처소생. 진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친성을 말합니다. 자, 명국에 음양이 모두 보이니까 뭐 정편인 예를 이런 거죠. 음양이 천간에 있으면 모두 천간에 있으면 두 개의 인사 사물이고 지지의 회합국을 보면 하나의 인사 사물이 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팔자는 앞에 나온 팔자인데요. 병술 신묘, 갑신 갑자, 병신합 묘술합 다 합류. 이 묘술합 술토는 합거. 묘목은 합류. 병화도 합류. 개수가 격신. 신금 간목. 이렇게 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부모 개수 인수가 모친인데요. 시의 혼잡 임수 가신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개수 진신이 뒤에 있다. 모친의 주위가 비, 소. 그러니까 후처의 상이죠. 정화 기신이 청하게 하는 신금을 병화가 합류하고 병화 기신은 연간에 있고 그래서 외인이고 따라서 모친은 외인으로 인한 연분이 발생함을 표시한다. 개수 장생이 모친궁에 있으니 월이죠, 월. 진신은 그러니까 월에 있고 진신은 시에 있죠. 그래서 자기 정유에 있지 않다. 모친은 후처죠. 영주는 후처 소생이에요.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99번) 예제는 묘술합이 있네요. 그러면 각자 합류하겠죠. 신금은 묘가 극하고 묘를 극하고 무토는 술토는 옆에 있는 신금이 설합니다. 임수가 격신이 되고 경금, 을목을 취합니다. 임수 편이 모친인데 올주에 왕한 무토의 극이 있으니 다시 경금을 모친로. 아까 우리가 육친할 때 그 태극점과 태극점을 구응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보에서는 척신로 했고요. 육친에서는 저는 이걸 동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사주팔씨에 예를 들면 모친의 태극점은 뭐냐면 임수죠. 그런데 중간에 무토가 극하니까 그것을 구응하는 경금이 동태성이에요. 모친의 동태를 보려면 편인만 봐서는 안 되고 경금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 연간에 신금이 혼잡, 진신은 일치에 있죠. 술월, 신왕, 경쇠. 좋지 않은 것은 묘술합, 술토, 묘목 모두가 합류된 술 중에 신금이 무토를 설하지만 음양이 양을 설하는 것을 무력하고 도리어 경금을 혼잡하게 하는 폐해만 준다.
이렇게 부치는 중국에 본처가 있고 남방으로 다시철을 얻은 것이죠. 후모소생, 신금이 연간에서 제거되지 않고 원국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신이 뒤에 있는 거죠. 예제 100번 개축, 신유, 경술, 기묘. 격신은 유축, 금극이 있네요.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격신, 경금. 격신을 보호하는 미토가 용신이고요. 개수로서 신금을 설하고 을목으로서 개수를 보호하고 기토를 극하죠. 주보치용에는 추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수가 무기토인데 혼잡하고요. 또 경신금이 비겁이 혼잡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을 설하는 개수가 못 치는 거죠. 개수는 월의 병지, 12호의 장생. 묘을은 기토를 극하고 모성이 청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와 을목이 모친의 동태성이죠. 무토가 모친의 태극점이고요. 그래서 모친성이 모충을 벗어나고 원래 진세 가왕, 시의 글자가 왕하다. 그러니까 서출, 후처소생이죠. 101번 예제는 모인, 신유, 개해, 개축. 이것도 유축, 금국이 있고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경금이 격신이고 무토가 용신,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개수와 을목을 보는 겁니다. 무토는 월의 사지, 무용이어서 쓸모가 없다는 거죠. 경금 정인이 모친이나 월령이 혼잡하고 신금을 설하는 개수가 모친으로 보는 거죠. 모친의 동태성이 동친. 개수는 월령의 병지, 시의 왕, 해의 갑이 임을 설하고 개를 남겨 청하게 하니 일시에 있죠. 그래서 일시에 거류 희용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후모, 서추의 상이다. 궁성으로 보면 육치는 반드시 장간을 보니 부치는 편재 정화가 없고 병화가 있으니 병화가 부친으로 보는 거죠. 기신임으로 무토를 보고요. 기토가 혼잡하니 을목인데 다시 신금이니 개수가 부친입니다. 기토는 을목과 신금의 극설을 입는 거죠. 그에 따라서 육친 기신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무토, 을목, 개수로 부친의 동태를 보는 것입니다. 부친궁, 신금이 기신인데 개수가 설하여 청하게 하지만 시에 기토가 있으며 개수가 이건 제대로 된 겁니다. 시지 기토에 좌하고 있죠. 그래서 동주에서 동주 개축에서 동주 축기토한테 개수가 설을 입는 거죠. 궁기신 신금 을 청하게 하는 힘이 무력하죠. 따라서 이게 개수였는데 부친의 조력이 약하다. 대개 서출이라고 하면 드러내지도 못하고 눈치 보이고 뭐 그래서 조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271페이지) 예제 10번을 보시면 정유, 갑진, 정사, 을사
이것도 사유 금국이 있고 진유 합이 있네요. 요금은 합류하죠. 그리고 사화도 합류하고요. 그래서 경금이 격신, 무토, 그 다음에 정화로 신금을 제거하고 을목이 정화를 돕는 거죠. 주부추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좋지 않은 것은 진유가 합을 하는데 합류된 신금이 을목을 극하여 청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니 파격. 주보에서는 뭐 격신이나 청용신이 손상되면 우리 자평진전 격국법 기준으로 하면 파격으로 보는 것이죠. 육친, 인수, 갑을목이 혼잡합니다. 모친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것을 청하게 하는 재성, 경신도 혼잡하죠. 그런데 다시 또 그 비겁으로 재화해야 되는데 병종화도 혼잡합니다. 모친성, 혼잡, 그걸 청하게 하는 글자 혼잡, 다시 청하게 하는 글자 혼잡하는 걸 제거한 2차 대체성도 혼잡입니다. 진신이 시에 있고 가신이 년에 있으며 년월이 합하여, 그런데 년월이 합하여 진신을 극하죠. 일시에 이르러 사지, 무토가 노강, 설병, 유정, 진왕입니다. 모친을 가리키는 글자 을, 무, 정이 모두 일시에 이르러서 청하게 되니 이런 경우는 서출의 명이죠. 후모의 소생. 부친이 전처가 사망하자 후처로서 그 모친을 얻었다. 진유합, 합류, 신금이 기신. 이 팔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예전 같으면 그냥 첩실인데 이 경우는 이 모친이 재취, 그러니까 두 번째 상처하신 분하고 결혼한 거죠. 다르죠. 103 예제 신의 계사 을사 경진. 사해충이 있죠. 그래서 임수와 간목. 올해 병화도 손상을 입습니다만 천간에 개수가 투관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설하고 있죠. 사해충이긴 한데 월에 지금 월령의 기운은 강하고 사중에 경금이 투관해 있고 경진으로서 다시 또 경금은 보호를 받고 있죠. 병화를 격으로 취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경금, 무토, 개수를 취하는 거죠. 현재 기토가 없으니까 정제 무토를 부친으로 봅니다. 부친군 개수는 부친의 처, 부친 무토를 기준으로 정제를 보는 거죠. 이 팔자는 무토를 예를 들어서 뭐 사중무토 2개, 진중무토 이렇게 무토가 3개인데 무토 기준 정제 개수죠. 그래서 아버지가 3명, 아버지의 처도 3명 이렇게 보아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년의 해수도 사화를 충하는데 무토를 충하죠. 그래서 무에게는 해임수도 이성 인연인데 이것은 정식의 인연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우친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게 대무, 큰 어머니든 뭐든 간에 아니고, 부친과의 어떤 그런 어떤 사실혼이나 뭐 그런 관계에 있었을 그런 모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친은 개수, 정인이고 임술, 재간, 무토. 부친은 편재, 없으니까 무토. 그 다음에 무토를 간목이 극하니까 경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혼잡하니까 개수를 봅니다. 그래서 부치는 사실은 무토를 보는 게 아니고 무경계를 같이 보는 겁니다. 다음 예제 백사 경술정에 병진신묘 해묘 목국이 있네요. 경금 정화가 투관에 있는데 정화가 신금을 극하죠. 그래서 을목을 보호합니다. 당연히 을목이 격신이고 을목을 보호하는 정화. 그 다음에 간목을 제거해야 되니까 경금과 무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화는 격신을 설하지만 채용이나 조우상에 희용시면서 을목을 보호합니다. 다만 이 발전은 그래서 개수가 오면은 기신이 되는 거죠. 인성, 가불목 혼잡 따라서 무토, 경금으로 먼저 간목을 제거하고 병호가 있으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죠. 예, 무친은 동태를 보는 것입니다. 무친궁행 해수에 가신 갑이 있고 제화하는 무토는 절지, 경금은 병지, 정화는 태지, 을목 모친성이 일시, 그러니까 무친궁에는 쇠하고요. 일시에 왕해진다. 무친이 두 번 결혼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복 형제를 보는 방법. 형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간에 있고 정화는 대이대기 하는 기신도 되고 희신도 됩니다. 기신 간목 제거가 불완전해지는 거죠. 형제를 확정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 형제의 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백오 사례는 무기합이 있네요. 무기합. 을목도 무토를 극할 수 있습니다. 사월 년지 사화, 시지 사화, 진토 무토가 최소한 왕하다가 기토가 오중에도 있습니다. 또 을목이 극하니까요. 강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합과되고요. 개수는 합류. 무토가 합류되어 쓸 수 있으니까 정화는 병화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을목도 투간에 있고 또 정화가 투간에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화를 쓸 수 있습니다. 정화가 격신이고 을목이 정화를 보호하고요. 청용신 무토로서 병화를 제거합니다. 이 사주를 종편제격 정화에 종하는 종제격 편제가 아니고 종제격입니다. 종제격.
종격에서의 그 육친성은 종하는 글자를 봅니다. 모친은 사중에 경금 편인이 있습니다. 모친성이죠. 그런데 기신이네요. 지금 이 사주는 청용신이 무토인데 간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금이 오면 을목을 합하죠. 그래서 주보에서 기신이 되고요. 또 을목 그다음에 무토의 모친이죠. 그런데 그 무토를 설하기 때문에 기신이 되는 겁니다. 육친 기신이죠. 모친도 그래서 첩의 소생이죠. 명주의 상황. 모친 경금이 기신인데 병정과 경금을 흑하려 하나 혼잡하에서 힘을 전일하게 쏟지 못합니다. 병화를 설하는 무토를 모친성으로 봅니다. 연지 무토는 큰어머니, 일지 무토는 두 번째 어머니, 그 다음에 사시의 무토는 세 번째 어머니, 월간은 월간 무토가 있는데 이분은 뭐 죽은 또는 그런 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월간이 아니고 년지입니다. 년지. 년지무토. 월간은 돌아가신 분. 그 다음 신사, 신축, 이모, 갑진, 사축, 신. 그 다음에 간목이 있고요. 또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간에 있죠. 신금이. 격신은 신금, 용신, 기토, 상용신, 간목과 병화. 주거지용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부치는 편제 병화인데 혼잡. 기토로서 정화를 설하려 하나 무기토가 다시 혼잡. 또 동시에 간목이 무토를 극하여 기토를 청하게 하고 기토는 정화를 설하여 병화를 청하게 하니 간목 식신도 부친성. 병화, 기토, 간목 세 글자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개미년 3세 숙미충하여 간목의 근이 뽑히고 간목 부친성은 못 부친년으로서 이때 밝은 뿌리가 뽑히는 거죠. 축토의 사병화는 3분, 사축을 이루니 분수계산. 계산하고자 하는 글자가 회국을 한다거나 형충 이런 것이 있으면 온전하게 길렀지 못한 것을 보아서 분수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충을 당하니까 3세 부친이 사망한다. 모친을 따라서 후부에 가니 축토가 오정화를 설하고 병화가 청하게 되고 간목이 시에 있으니까 후부죠. 후부. 부친은 편제, 병화, 정화가 혼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글자가 이 희신대에서 기토입니다. 그런데 무토가 또 기토를 혼잡하죠. 이것은 희신대에서 보면 간목이 제거 가능하죠. 따라서 병화, 기토, 간목 이게 부친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간목이 시에 있죠. 기토는 화해서 가버리지만 일지에도 왕합니다. 일시에
왕한 글자들. 그래서 부친이 후부라는 거죠. 후부, 무친 기준으로 해도 두 번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부나 뭐 무친이 개가하는 거나 뭐 의미는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개미년 보십시오. 개미년 월에 신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월에 축을 충미충하죠. 월주 사오미 화방이 이루어져서 월주에 집중적인 타격이 옵니다. 월주는 부모금이죠. 부모한테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얼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로써 지금 부부와 자녀를 제외한 육친을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제 강의가 다소 좀 내기 없이 들리고 또 재미가 없더라도 꾸준히 들어보시면서 다만 그 교재를 공부를 하시려면 교재를 구입하셔서 계속 읽어보시고 제 설명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주보법의 그 핵심은 급수계량법하고 그 육친에 있습니다. 잘 익히시면 기존에 우리가 명리학 공부하면서 모호했던 육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